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과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26쪽 피고 필기구 준비하세요. 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 후에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원소로 모두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선수학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하죠? 네, 원소라고 하죠. 두 번째, 초기 우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는 뭐였죠? 네, 수소였죠. 그 다음은요? 네, 헬륨이었죠. 여러분들 도서관에 보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책이 분류해가지고 꽂혀져 있는 거 봤죠? 이렇게 분류해서 꽂아 놓으면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원소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원소는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소의 개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하나씩 다 있죠? 이 냉장고 속에 물질 5가지를 골라서 교과서 26쪽에 써보고 각각의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26쪽에 5개의 칸을 모두 한번 채워보세요. 다 채웠나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선생님 예시로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이런 야채나 과일들 많이 있죠? 이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밀폐 용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가 주 구성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주스가 있다고 쓴 친구들은 자, 주스가 들어있는 유리병은 이제 유리의 주 구성 원소가 나트륨, 산소, 규소가 되겠고요. 병뚜껑 같은 경우에는 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에 고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주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질소,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 다음에 사이다, 이런 캔들이 들어있죠. 들어있는 음료수가 들어있는 캔 같은 경우에는 이 주 구성 원소가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냉장고 속에 있는 물질들로 어떤 원소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어떤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질감이 좀 딱딱한 것도 있고 푹신한 것도 있고요. 색깔도 다르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요, 이 성질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 광택이 있고요. 그 다음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과 구리, 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금속 원소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종 철물이나 기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요, 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몸에 있는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원소가 되겠고요. 시금치 같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리는요, 전선의 주 구성 원소죠. 그 다음에 금은요, 귀금속,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회로 기판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요, 광택이 없어요.
그리고 열과 전기가 통하는 것도 있지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금속 원소보다 종류가 좀 적지만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고요. 다양한 물질들을 생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나 인, 헬륨 등이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는 연필심을 만들 때 많이 쓰죠. 이 탄소 같은 경우에, 즉 흑연 같은 경우에는요, 비금속 원소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기도 합니다. 이 흑연이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고요.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인 같은 비금속 원소는 성냥을 만들 때 이용이 되고, 헬륨 같은 비금속 원소는 풍선이나 비행선을 띄우는 데 이용이 됩니다. 실생활 예로요, 금속과 비금속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부탄가스 통이 있죠. 뷰테인가스, 즉 부탄가스. 자, 이 부탄가스, 가스통과 가스통 속의 물질, 얘네들이 각각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한번 분류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이 통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어떤 원소일까요?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일단 광택이 나죠? 딱딱하고요. 그럼 뭘까요? 바로 금속이 되겠죠.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빨간색 이 플라스틱 뚜껑은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같이 대답을 해봅시다. 비금속이겠죠? 자, 맨 위에 있는 플라스틱 통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철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스통은 금속 원소가 될 겁니다. 왜냐면 뷰테인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맨 위에 빨간색 뚜껑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은 원소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원소는 성질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물질. 자, 사람, 내 주변의 물질, 동물 다 뭐로 이루어져 있죠? 네,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원소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해 보자고 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류 결과를 써봅시다. 알루미늄, 산소, 질소, 칼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는 방법. 자, 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비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졌었는지 떠올려 보고 분류해 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다 분류가 되었죠? 자,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광택이 있느냐, 아니면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알루미늄, 칼슘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고요. 산소, 질소는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다들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성질로 구분하기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금속 원소는 주로 이렇게 륨, 슘, 륨처럼 륨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교과서 28쪽 펴시고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 개념은 주기율표입니다. 선수학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원소를 뭐라고 했었죠? 금속 원소죠.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원소를 뭐라고 했었죠? 비금속이라 했죠. 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는 뭐에 따라서 나눴었죠?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서 나눴었죠.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가 1869년 당시에 알려져 있던 63종의 원소가 있었는데 이를 배열한 표를 만든 과학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 영상 한번 보고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분리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재료를 만들어냈죠. 19세기 말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지구를 이루는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었던 멘델레예프. 그는 원자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수소 원자를 1로 가정하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를 원자량이라고 하죠. 수소보다 16배나 무거운 산소의 경우 원자량은 16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의 크기 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던 멘델레예프는 7개의 세로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소에 반응하는 원자의 비율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세로 그룹에 배열된 원소들은 원자량이 달랐지만 화학적 성질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The atomic structure and the periodic table together makes the story complete. It gives us a solid foundation of the structure of atoms and properties of atoms.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92개.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중성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정밀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지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다. 멘델레예프는요, 영상에서 봤다시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배열한 주기율표의 초기 형태를 만든 과학자입니다. 주기율표를 만들고 나니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나요? 네, 바로 원소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이 한눈에 파악이 됐었죠. 바로 원소 사이의 규칙성이 한눈에 보이는 표가 주기율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8쪽에 있는 주기율표 선생님 한번 화면 띄워봤는데요. 원자 번호 순서랑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 이 분류표가 바로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들이 눈에 보이죠? 그 원소들 위에 보면은 숫자가 하나씩 써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자 번호인데요. 원자 번호는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수와도 같고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전부 다 다른 거 알고 있죠? 이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를 보면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수소라고 부르죠. 근데 그 H라는 기호 위에 보면 숫자 1이 써 있어요. 수소의 원자 번호는 1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의 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원자 핵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한 개죠. 우리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 번호는 1이 되는 거죠. 자, 주기율표를 좀 더 확대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 그리고 중앙에 포진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포진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기호가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들도 눈에 보일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헬륨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진 것들 있죠. 원소 기호가. 이런 것들은 이 실온에서의 상태가 기체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색,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것들, 검은색으로 써져 있는 거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보면, 주기율표에서 보면 이렇게 세로 줄이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세로 줄 있죠? 그 세로줄마다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면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해서 족이라고 쭉 써 있죠. 이렇게 세로줄에 해당되는 우리가 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을 보면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주기라고 써 있죠.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기율표에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요. 주기율표는 1족에서 18족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주기율표 같이 살펴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족에서 18족까지 있다, 세로줄이.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고요. 주기율표는 1에서 7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아까 살펴봤듯이 대부분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우리 주변에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칼슘인데요.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칼슘 한번 찾아보세요. 원소 기호는 CA고 원자 번호는 20번입니다. 자, 칼슘은 동물의 뼈, 조개, 산호 등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 코발트 한번 찾아볼까요? C5고요. 원자 번호는 27 중간에 있네요. 자, 코발트는 파란색 유리나 잉크, 페인트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도 찾아봅시다. 규소는 자, 책에 표시가 되어 있죠. 비금속 원소고요. 원소 기호는 Si, 그다음 원자 번호는 14번이 되겠습니다. 빵이나 과자의 모양을 내는 틀을 만들 때 규소가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소 찾아볼까요? 질소의 원소 기호는 N이죠. 자, 원자 번호는 7번이고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실온에서 기체 상태네요. 자, 어디에만 제일 많이 쓰이냐? 자, 우리 주변에서 이 제품 포장할 때 충전 기체로 많이 이용되죠. 자, 과자 부스러지지 않게 안에 반응성이 적은 질소를 충전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30쪽에 있는 활동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원소 하나를 고르고요.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소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A4 용지를 하나 준비를 해서 그 원소에 대한 조사 내용을 왼쪽에 적고요. 예를 들면 원소 이름, 지금 예시에는 수소가 나왔죠? 원소 기호, 원자 번호, 지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분포하는지, 그 원소의 성질은 무엇인지, 그 원소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조사한 내용을 왼쪽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칸에는 자, 약간 넓은 부분을 차지하게끔 해서 그 원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실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집에 이 A4 용지가 없으면 연습장에 해도 되고요. 원소 카드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 내 과제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 내에 다 못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완성이 되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내 과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이기 때문에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 하지 말고요.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그림들과 그 다음에 이게 색칠 등을 다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내길 바랍니다. 추후에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들은 포트폴리오로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원소 하나를 골라서 제일 잘 조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원소를 하나 골라서 원소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예시에는 수소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수소는 제외하고 수소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원소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세요.